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뇌인지 향상 프로그램 2 치매 예방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업건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들께 찾아가서 치매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어르신들께 똑같이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만나서 상세하게 전달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어서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면 뇌인지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압력이란 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올바른 진압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식, 사고력, 판단력, 기억력, 주의력 등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사람이나 장소, 시간의 진압력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진압력이 장애를 받게 되는 것을 진압력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은 누구인가, 이곳은 어디인가, 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 등을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의식장애, 뇌기질환, 코르샤코프 증후군 등에서는 진압력이 장애를 받습니다. 참고부록은 간호학대사전에 대한간호학회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진압력 상실이 시작이 되면 시간과 장소, 사람의 순서로 현실감이 없어지게 되는데 먼저 시간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어지면 계절, 날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상실되기 때문에 간혹 치매 어르신들이 계절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 상실이 되어서 계절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 진압력이 손상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간 감각, 요일 감각을 매일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동업건강위원회 위원님들, 만약 어르신들을 방문하시게 되면 어르신들에게 똑같은 질문이라서 지겨워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몇 년도인가요, 어르신? 지금은 몇 월인가요? 어르신 오늘은 며칠인가요? 어르신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지금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무슨 계절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시간에 대한 진압력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인지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진압력 다음으로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영향을 받는데 이는 자주 가던 곳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여서 자신이 사는 동네, 자신이 사는 도시, 나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많이 손상될 경우에는 집을 나가서 찾아오지 못하고 길에서의 배회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압력 질문 예시입니다.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시나요? 지금 있는 도시가 어딘가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 몇 층에 계신지 아시나요? 방문, 출입구가 어느 쪽에 있나요? 진압력이 상실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자주 보았던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얼굴까지 기억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진압력 질문 예시 사람입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르신, 저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어르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아까 하얀 옷 입으신 분은 의사님을 가리키면서 누구인가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해서 진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진압력 손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기란 태양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오랫동안 계절의 변화나 농사를 짓는 기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찾아가시는 날짜에 따라서 그 계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 1월이라고 한다면 자 1월의 절기에서 소화는 언제일까요? 네, 양력 1월 6일입니다. 그러면 어르신 소화는 어떤 날일까요? 네, 24절기 중 23번째 절기로 겨울 중 가장 추운 날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혹한에 대비해서 땔감이나 먹을거리를 집안에 비치해 둡니다. 그러면 어떤 속담이 있나요? 네, 소환추위는 구워다가라도 한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예전에 있었던 그런 소환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대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은 언제일까요? 1월 20일입니다. 자, 어떤 날일까요? 어르신께 여쭤보면 어르신들께서 제일 추운 날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어르신. 24절기 중에 24번째 절기로 겨울의 큰 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예전에는 대안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또 대안에는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그러면 추워지니까 단지도 닫고 이불에 문풍지도 문에 문풍지도 바르고 이불도 따뜻한 걸로 준비하고 다양한 대답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소환보다는 덜 추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요? 하고 여쭤보니까 제주도에서는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까지 3일까지를 신구간이라고 하여서 이사나 집수리를 비롯한 집안 손질과 행사를 해도 탈이 없는 시기라고 합니다. 속담에 대해서는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라고 해서 대한이라는 큰 추위에 고비만 넘기면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1월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하고 자 1월에 어르신들이 주로 해 드셨던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전골이나 보쌈김치나 따뜻하게 드시는 완자탕 같은 것들이 있네요 라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압력 인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진압력에 대해서 날짜를 잊어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신정은 언제인가요? 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내가 살고 있는 주소는 무엇인가요? 가장 간단한 질문이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아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름, 내 이름 모를까봐, 또 내가 살고 있는 주소, 그거 내가 모를까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게 하고 직접 작성까지 도와주시면 어르신들의 성취감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표 색칠하기 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세 칸 안에 제 이름 같으면 김예경을 적게 해서 색칠을 하게 합니다. 색칠을 하게 하고 아래에 있는 그림도 한번 색칠하여 보세요 해서 어르신들이 마음껏 예쁜 색깔로 눈사람을 한번 색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색칠하기의 효과 영역은 주의를 집중할 수 있고 시공간에 대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소근육 운동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압력인지로 1월 달이면 먹는 음식으로 1월 1일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또 1월이면 생각나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또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지 않으면 어떤 병원을 가야 할까요? 해서 어르신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어르신들에게 단어 찾기 수업을 하면서 단어 찾기는 효과 영역으로서 주의 집중력이나 선택적인 집중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고 밑에 있는 단어들 중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표시해 봅시다 하고 어떻습니까? 윷놀이를 동그라미를 했기 때문에 까치를 찾아서 까치를 동그라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까치를 동그라미를 하도록 하고 설날을 찾아서 설날, 윷놀이를 찾아서 윷놀이, 세배를 찾아서 세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배를 찾아서 세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 있네요. 세배. 그리고 위에 또 글자가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복 신정 대한 소환입니다. 그러면 자, 한복 네, 찾았습니다. 한복 대한 찾았습니까? 소환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신정. 네, 여기 신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면서 모두 마치게 되면 메모칸에 이렇게 오늘의 느낌을 간단하게 적어도 되고 또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면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다음에 스님들께서 방문하시기 전에 6월의 절기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또 답을 한 3장 정도만 푸시도록 하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방문해서 다 하지 못한 부분까지 조금 도와주시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기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동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어건강위원회 여러분, 어르신들과 함께 수업하는 어떤 행복의 그런 시간을 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